8월 20일 수요일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방송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들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가 김건희와 친분이 깊은 업체 21g에 넘어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설계까지 마쳤는데 경호처 측은 여사님 업체가 들어온다라는 말과 함께 공사를 21g에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경호처 관계자들 역시 21g을 공공연히 여사님 업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문제는 21g이 인테리어 면허만 있어서 직접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건설업체를 끌어들여야만 했지만 김건희와의 친분 덕분에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이 업체는 과거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협찬, 취임식 초청 등 김건희와 각종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주 21g 사무실과 대표 자택 그리고 당시 공사를 총괄했던 김호진 전 차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저 이전 사건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권력형 이권 개입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특검의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입니다. 국내 원전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에 배타적 시장 분할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갖고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실제 한수원은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서 폴란드 사업에서도 철수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체코와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만 진출할 수 있고 웨스팅하우스는 북미, 유럽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진출 가능한 시장은 전체 원전 계획의 9%에 불과한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25%를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웨스팅하우스가 허락하지 않는 한 미국 에너지부와도 직접 접촉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신흥국 시장조차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커서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설사 수주에도 원전 경험이 없는 국가들이라 사업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기로 한 보증 신용장과 기술 사용료 등을 고려하면 직접 수익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너 뭐 했냐?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퍼뜨렸던 미국 보수 매체 뉴스맥스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스맥스는 전자투표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와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6,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스맥스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 직후 도미니언이 투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18차례의 방송과 SNS를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이에 도미니언은 2021년 16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뉴스맥스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재판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합의는 평결 전에 이루어졌지만 뉴스맥스는 허위 보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또 다른 투표기 업체인 스타트매틱과 4천만 달러에 합의했고 폭스뉴스 역시 같은 음모론으로 7억 8천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가 얼마나 큰 법적, 재정적 대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코레일 앱으로 기차표 예약하기, 카카오톡 청첩장 확인하기, 지도 앱으로 길 찾기, 우리 일상에서 흔히 하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첫 성인 디지털 문해 능력 조사 결과 성인 100명 중에 8명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조차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기반 문제 해결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3점에 불과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8.2%가 수준 1, 즉 기기 기본 조작도 힘든 단계였고 17.7%는 수준 2로 일상적인 활용이 미흡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77.7%가 디지털 기기가 어렵다라고 답했고 이 연령대의 23.3%가 가장 낮은 수준 1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18살에서 39살 사이는 0.8%에 불과했습니다.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디지털 문해력도 떨어졌는데 중졸 이하와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그 비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성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하는 목적이 지인과의 연락이었고 그 다음은 정보 검색과 유튜브 시청, 온라인 쇼핑 순이었습니다. 다만 앱으로 표 예매하기, 키오스크 주문하기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이 다음 달부터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그동안 전화번호부처럼 친구 이름을 나열하던 친구 탭이 인스타그램처럼 바뀌는 것인데요. 이제는 친구들이 올린 사진이나 글이 피드 형태로 나타나고 이용자는 카톡 안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톡은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광고 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용자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카카오톡이 처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단순한 구조 덕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카톡의 인스타그램화가 오히려 거부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선보인 스토리형 서비스는 큰 반응을 얻지 못했지요. 또한 인스타그램은 원하는 사람끼리만 팔로우가 가능하지만 카톡은 전화번호만 저장돼도 자동으로 친구가 등록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에게까지 일상이 공유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개편 후에도 이용자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를 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들의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는 어떤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 함께합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내란 공모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했는데 특검은 이를 계엄 성사를 위한 건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계엄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한 행위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압수수색 닷새 후 이 전 대표는 측근과 함께 숨겨뒀던 다른 휴대전화를 들고 서울 잠원 한강공원에 나타났습니다. 이 전 대표와 차모 씨는 휴대전화를 땅에 떨구고 발로 밟아서 망가뜨렸습니다. 이들은 망가뜨린 휴대전화를 200m 떨어진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이 광경을 지켜본 특검 관계자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사용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겹칩니다. 지난 2023년 10월 김건희 씨의 최측근 김승희 당시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몇 시간 만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7월 20일 김건희 씨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후 4시 17분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통화는 8분 48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영부인이 교육부 차관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연락한 겁니다. 다음 날 초등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학폭 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는데 4주 안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 심의위는 2달 뒤인 9월 21일에야 열렸습니다. 결국 피해 아동 가족이 요구했던 강제 전학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학폭심의위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4분 무궁화호 열차가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30여 분 뒤 선로 근처를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이 열차에 치였습니다. 구조물 안전연구원 직원 2명이 숨지고 연구원 직원 4명과 코레일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철로 주변 구조물에 비 피해 점검을 위해 철길에 진입한 지 7분 만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곡선 구간에서 1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소음이 적은 전기 열차여서 열차 접근을 알아채지 못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유족 앞에선 두 장관과 정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검팀은 그제 구속 기소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에게 지난 2023년 3월에 치러진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는 당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교인들의 입당을 추진했는데 권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자 김 의원 당선을 도왔다고 특검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